미국의 한 전문가가 한국에서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하고 충격에 휩싸였다는데요. 그는 항상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서는 결코 배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갈 때 한국에 대해 감탄을 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믿기 힘든 현실을 마주했길래 그의 태도가 변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방 안은 저처럼 전문가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스미스예요. 20년 동안 미국 정부의 더 나은 도로, 기차, 버스를 만드는 방법을 조언해왔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모두들 제가 이 분야 최고라는 걸 알고 있었죠. 회의실 앞에 있던 젊은 남자가 컴퓨터를 켰어요. 그러자 큰 화면에 다채로운 차트와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MIT에서 연구한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여러 중요한 부분에서 그들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저는 거의 소리내어 웃을 뻔했어요. 한국이라고요? 저 멀리 바다 건너편의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교통이 더 좋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무인 지하철, 시험 중인 플라잉 택시, 모든 대중교통에서 사용 가능한 특별한 카드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고 있었어요. 동료들은 불편한 듯 눈맞춤을 피하고 있었죠. 이 데이터는 틀렸을 겁니다. 제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모두가 저를 바라보는 순간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렇게 작은 나라가 미국보다 더 나은 교통 시스템을 가질 리 없어요. 우리가 현대 교통을 발명했다고요. 젊은 발표자는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자신의 입장을 지키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희는 이 숫자들을 3번이나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무인 지하철은 우리보다 지연율이 40% 낮아요. 응급 차량은 4분 이내에 사고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시 인구의 거의 70%가 너무 편리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어요.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전체 경력 동안 미국의 교통이 세계 최고라고 모두에게 말해왔었죠. 대통령과 주지사들에게 조언했고 유명한 대학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젊은이가 어떤 아시아 국가가 우리보다 낫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고 있었어요. 도전받거나 틀렸다는 느낌이 싫었습니다. 좋아요. 제가 갑자기 말했어요. 저 자신도 놀랐죠.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한국이 정말로 더 나은 것을 만들었다면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네요. 그리고 연구의 문제점을 찾으면 이 터무니없는 대화를 끝낼 증거를 가져오겠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여행은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할 거예요. 그래야만 했습니다. 제 경력 전체가 항상 옳은 전문가라는 것에 기반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컴퓨터로 한국 지도를 보고 있었어요. 미국에 비하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작은 나라가 교통과 관련된 어떤 것에서든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 보고할 많은 문제점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가장 좋은 정장과 편안한 신발로 가방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시스템 결함을 확인하며 돌아다닐 때 전문적으로 보여야 했으니까요. 노트북, 카메라, 측정 도구도 추가했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할 생각이었어요. 다음 날 저녁, 서울행 장거리 비행기에 탑승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문 밖으로 아래에서 작아지는 미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이 넘쳤어요. 그들의 시스템을 보고 문제점을 찾아서 돌아와 제가 옳았다고 모두에게 말할 겁니다. 그때는 이 여정이 교통, 혁신, 심지어 저 자신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전혀 몰랐어요. 제 편안한 확신의 세계가 곧 뒤집어질 참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14시간을 보낸 후 드디어 한국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몸은 피곤하고 머릿속은 긴 비행으로 몽롱한 상태였죠.
기본적이고 단순한 공항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디를 보든 완벽하게 작동하는 기술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된 화면들이 사람들이 길을 찾도록 돕고 있었고 로봇들은 여행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돌아다니고 있었죠. 모든 것이 대부분의 미국 공항보다 더 새롭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었어요. 눈살을 찌푸리며 넥타이를 고쳐 매고 있었죠. 한 남자가 공손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왔어요. 단순하지만 완벽한 비즈니스 복장을 하고 있었죠. 스미스 씨, 저는 한국교통공단의 이한규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의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소문만큼 대단한지 한번 볼까요? 그다지 친절하지 않은 어조로 말했죠. 이 씨는 제 태도에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미소 지으며 저를 대기 중인 차로 안내했습니다. 그 차는 전기차였고 도시를 통과할 때 굉장히 조용했어요. 우리의 첫 번째 정류장은 신분당선의 지하철역이었어요. 깨끗한 계단을 내려가면서 주변이 얼마나 조용한지 느끼고 있었죠. 시끄러운 열차 소리도 소음도 어디에도 쓰레기가 없었어요. 승강장 가장자리에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유리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의 무인 지하철 시스템은 이미 8년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열차는 99.8% 정시에 도착합니다. 저는 문제점을 찾으려 했지만 명백한 것은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너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제가 물었죠. 컴퓨터 시스템이 대기 중인 사람 수에 따라 열차 도착 간격을 조절합니다. 그가 대답했어요. 혼잡 시간대에는 3분마다 새 열차가 도착합니다. 그날 우리는 많은 곳을 방문했어요. 한 곳 한 곳이 이전보다 더 놀라웠죠.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센터에서는 플라잉 택시를 시험하고 있었는데 종이 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차량이었어요. 구급차가 지나가야 할 때 자동으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시연을 보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몇 분 안에 응급 상황에 도착할 수 있었죠. 각 장소에서 저는 문제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점점 더 어려운 질문을 던지면서 시스템의 결함을 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했죠. 하지만 이 씨는 모든 질문에 명확한 사실로 대답하고 모든 것이 작동하는 실제 예를 보여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높은 건물 꼭대기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땅 위의 별처럼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열차는 역 사이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고 바쁜 저녁 시간에도 교통이 원활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교통이 최고라는 제 믿음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내일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서 고속도로 시스템을 볼 겁니다. 이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의 휴게소와 스마트 고속도로가 매우 흥미로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할 단어를 찾을 수 없었죠. 제 머릿속은 오늘 본 것을 이해하려고 너무 바빴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떠오르고 있었죠. 화면에 표시된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 깨끗한 역, 플라잉 택시 테스트, 스마트 신호등. 모든 것이 너무나 잘 어우러져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제점을 찾아 미국이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하러 왔는데 지금까지는 여러 면에서 우리보다 더 잘 작동하는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텔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일은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스스로에 대해 확신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느꼈던 편안한 확신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아침 햇살이 우리가 타고 있던 매끈한 전기차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 씨와 함께 서울을 뒤로하고 떠나는 길이었죠. 어제는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모든 것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제가 틀렸다는 사실에 대해 기분이 나아질 만한 설명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고속도로가 마치 길고 매끄러운 리본처럼 앞으로 쭉 뻗어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새 것처럼 보였습니다. 포트홀도 없고 도로에 균열도 없고 완벽한 포장 도로에 선명한 표시만 있을 뿐이었죠. 이것 좀 보세요. 우리가 톨게이트처럼 보이는 곳에 다가갔을 때 이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았어요. 우리 차는 대시보드에 있는 작은 기기가 초록색으로 깜빡이는 동안 전속력으로 톨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죠. 우리 하이패스 시스템은 차가 멈추지 않고도 통행료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씨가 설명했어요. 이걸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톨게이트의 교통체증이 사라졌고 차들이 엔진을 켠 채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공기도 더 깨끗해졌죠. 머리 위에 디지털 표지판이 자동으로 바뀌며 교통 상황을 업데이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로의 센서들이 지나가는 차의 수와 속도를 측정하고 있었죠. 시스템은 실시간 상황에 따라 제한 속도를 조절하여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초조하게 두드리고 있었어요. 인상적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좋은 공학이네요.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작고 사람들이 가까이 모여 있잖아요. 같은 해결책은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을 거예요. 이 씨가 생각에 잠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른 장소에는 다른 답이 필요하죠. 하지만 약간 변형된다 해도 일부 아이디어는 여전히 미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고속도로의 휴게소에 멈췄어요. 심플한 무언가, 아마도 화장실과 자판기가 있는 주유소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죠.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휴게소에 쇼핑몰처럼 보이는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에는 신선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들, 깨끗한 화장실, 지역 상품을 판매하는 상점들, 심지어 그 지역의 역사에 관한 작은 박물관까지 있었습니다. 주차장 한쪽에는 전기차 충전소가 줄지어 있었어요. 단정한 제복을 입은 진지해 보이는 남자가 입구 근처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자세는 마치 군인처럼 완벽했죠. 서울소방재난본부의 김민재 씨입니다. 이 씨가 우리를 소개했어요. 김 씨는 차트와 숫자가 있는 태블릿을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응급 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구급차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약 7분이 걸렸습니다. 지금은 4분 이내에 도착하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에서는 매분이 중요하니까요. 더 빠른 도움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한다는 뜻이었죠.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이 시스템에 동의하게 됐나요? 제가 물었어요. 미국에서는 여러 기관들이 함께 일하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대중이 새로운 규칙을 따르게 하는 것도 어렵고요. 김 씨의 진지한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변화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작게 시작했습니다. 단 한 지역만으로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결과를 보여줬어요. 도움이 더 빨리 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급 상황에서 살아남았는지요. 사람들이 실제 혜택을 보았을 때 그들은 더 큰 변화를 지지하게 됐습니다. 부산을 향해 여행을 계속하면서 계속 김 씨가 말한 것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마도 미국의 문제는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함께 일하는 방식에 관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저 같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기에는 너무 자존심이 강했던 것일 수도 있겠죠. 오후에는 더 놀라운 장소들을 방문했어요. 전기 차량이 주행하는 동안에도 충전할 수 있는 스마트 고속도로를 보았죠. 도로 표면이 자동으로 눈을 녹여서 결빙을 방지하는 시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운영자들이 거대한 화면에서 전체 고속도로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며 사고나 교통 체증을 즉시 발견하고
도움을 보내는 관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함께 작동하고 있었어요. 기차역은 버스 정류장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지불카드는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었죠. 응급 시스템은 교통 시스템과 대화하고 있었고, 정부 기관들은 일반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민간 기업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바다와 접한 아름다운 도시인 부산에 도착했어요. 제 호텔방에서는 항구의 배들과 먼 산들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경치에 있지 않았어요. 경력 중 처음으로 저는 어려운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모든 면에서 최고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죠. 가장 힘든 여정은 한국으로 가는 바다를 건너는 여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이었죠. 오래된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것에 열린 마음을 갖는 것. 노트북을 꺼내서 쓰기 시작했어요. 기록할 계획이었던 문제점 목록이 아니라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 목록이었죠.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한국에 대한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선진 시스템에 배울 점이 많다는 것도 느끼는 여행이었어요. 한국 여행을 다녀온 지 2주가 흘렀습니다. 많은 걸 깨닫고 배운 것에 대해 정리하고 회의에 사용할 자료를 만들었죠. 그리고 저는 이 여정이 시작된 바로 그 회의실에 서 있었어요. 동료들 앞에 서 있는 저에게 밝은 조명이 내리쬐고 있었죠. 컴퓨터 발표용 클리커를 쥐고 있는 손바닥이 땀으로 촉촉했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더 어려웠거든요. 회의는 조용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고, 저는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제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건 처음이니까요. 이건 마치 곰이 자전거를 타는 것을 보는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느낌이었어요. 버튼을 누르자 첫 번째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완벽한 유리 안전문과 깨끗한 승강장을 갖춘 서울의 아름다운 무인 지하철이 보였습니다. 제가 본 것은 단순히 더 나은 기술만이 아니었어요. 설명하고 있었죠. 그것은 교통에 대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구급차를 위해 모든 신호등을 녹색으로 바꾸는 응급 차량 시스템, 모든 종류의 교통수단에서 작동하는 단일 카드, 플라잉 택시 테스트 현장, 그리고 교통체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방지하는 스마트 고속도로였죠. 한국은 세 가지 면에서 우리보다 잘하고 있어요. 첫째, 그들은 매일 사용하는 일반 사람들을 생각하며 모든 것을 설계합니다. 둘째,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이 대립하는 대신 함께 협력합니다. 셋째, 완벽한 해결책을 위해 몇 년을 기다리지 않고 작은 개선 사항들을 바로 실행해요. 그 순간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방어적인 느낌 대신 저는 배운 것을 공유하고 싶은 열망을 느끼고 있었죠. 처음으로 저는 방 안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돕고 싶었어요. 교통부 장관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의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좋은 아이디어는 어디서 오든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자동으로 모든 면에서 최고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울 만큼 똑똑하고 다른 사람이 더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때 인정할 만큼 용감하다는 뜻이죠. 회의가 끝난 후 여러 동료들이 개인적으로 저와 이야기하러 왔어요. 그들은 우리 교통 시스템에서 알아챘지만 언급하기를 두려워했던 문제들을 공유하고 있었죠. 저는 예전처럼 방어적이지 않고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이제 각각의 문제는 더 나아질 수 있는 기회로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이메일을 확인하니
한국의 이 씨로부터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그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그들의 아이디어가 한국보다 더 큰 나라들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작동하는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내주었죠. 그의 도움에 감사하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컴퓨터에 새 문서를 열고 작은 테스트 프로젝트 계획을 타이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본 좋은 아이디어 중 하나를 시도해 보고 싶었죠. 아마도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응급 차량 시스템이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미국의 모든 교통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것은 시작이었어요. 일하면서 한국에서 가져온 가장 중요한 것은 기차나 고속도로에 관한 정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그것은 새로운 사고방식이었죠.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에 도전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라도 계속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것임을 배웠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여행 가방이 제 사무실 구석에 풀리지 않은 채 놓여 있었어요. 안에는 여행에서 가져온 기념품과 팸플릿이 있었죠. 하지만 진짜 기념품은 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세상과 저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교통에 관한 정보를 처음 발표했던 젊은 연구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 프로젝트에 도움을 요청했죠. 그의 목소리에서 놀라움이 명확히 느껴졌지만 그는 열렬히 동의했어요. 왜 저를 선택하셨나요? 그가 물었어요. 저는 팀에서 가장 새로운 사람인데요. 당신이 모두가 생각하는 것에 도전하는 정보를 공유할 만큼 용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고방식이니까요. 전화를 끊으면서 새로운 종류의 확신을 느끼고 있었어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는 경직된 확신이 아니라 항상 배울 것이 더 있고 일을 더 잘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희망찬 확신이었죠. 한국 여행은 끝났지만 새로운 발견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게 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죠. 저의 연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새롭게 보게 된 관점에서 미국에 도입할 시스템을 사람들과 연구하고 있죠. 저의 소중한 경험이 큰 배움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앞으로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지금도 노력하고 있답니다. 저의 연구는 발전하며 미래를 향한 도전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